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438쪽 종합부동산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는 지방세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438쪽 종합부동산세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재산을 뭐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이때 모든 재산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재산세.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재산이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재산의 가액과 관계시 없이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뭐냐?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특히 누가 부과하는 거랬죠,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재산세는 과세를 하더라도 어디 단위로 과세한다? 시, 군, 구 단위로 과세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다. 그러면 노원구에 소재는 부동산 누가 과세권자 되는 거 여러분? 노원구 구청장이 되는 거죠.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 시장이 되는 거죠. 강원도 평창군이다. 그러면 누가 부과되는가? 평창구 군수가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다,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누구한테 부과한다?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지방세인 뭐가 부과됐다,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일단 뭐가 부과됐다, 여러분? 재산세. 그런데 이 재산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이라면 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 쪽에서 한 번 더 보유세로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낸다, 여러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혼 남녀들한테 결혼 상대방으로 어떤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기본적인 조건으로 뭐 내는 사람을 잡아라? 재산세를 내는 사람을 잡아야 돼.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야. 어차피 살면 다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야. 3일이면 끝나. 그러나 일단 이 재산은 어떻게 하는가? 평생 가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 잡고 그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도 뭘 내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이때는 여러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죠. 인생을 맡겨라. 저 같으면.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의 가장 원하는 조건은 바로 뭘 내야 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을 잡아야 돼. 건강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여기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건강은 안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핀다 말리잖아. 계속 적극 장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제가 담배 피워도 뭐라고만 하지 안 피게 하진 않아요. 보내버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라 누구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액.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이제 지방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국세로 넘어왔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는 지방세야. 그러니까 과세 단위가 시, 군구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여러분? 국세니까. 자,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로 바뀐다? 전국, 국내로 바뀐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림을 제가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이미 재산세가 과세된 재산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니까 요 빨간 선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분은 선이 몇 개 거져 있어요, 여러분? 2개. 하얀 선이 뭐야? 재산세와 빨간 선이 뭐가? 종합부동산세 2개가 거져 있죠. 요 2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과세가 된 걸 말합니다. 이중과세.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인데 또 뭘 때린가 그러면 종합부동산에 또 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과세하는가? 이중과세가 돼요. 그러면 우리 세법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는 금지입니다. 이중과세는 뭐다고요? 금지야. 근데 여기는 지금 이중과세가 됐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종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과되어 있는 뭐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금액은 이미 뭐가 부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가 부과됐으면 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요 재산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여러분? 빼내야 돼. 안 빼면 무슨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가 되니까. 요게 바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재산세는 시, 군, 구 단위로 과세한다 그랬죠. 재산세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시, 군, 구 단위로 부과합니다 그랬어. 그러면 재산세에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 재산세 세율은 크게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와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무슨 별? 주종별. 그거 꼭 기억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라서요? 주종별.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 할 때 그 별은 어느 별이다? 주종별이다 그랬어. 바로 요 주종별 중에서 종합과 별도는 합산과세토지였죠. 종합합산과세토지, 별도합산과세토지. 그래서 얘들은 소유자별로 뭐하라? 합산해서 과세해서 무슨 세를 때린다? 누진세를. 근데 그 합산 단위 지역은 어디였어요 여러분? 재산세는 합산 단위 지역이 어디야? 시, 군, 구야. 그러면 합해서 높은 누진세를 과세하는데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시, 군, 구를 달리해서 소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하나 갖고 있고 강동구에 하나 갖고 있고 노원구에 하나 갖고 있고 의정부시 하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 군, 구를 달려면 설사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합산과세토라도 시, 군, 구를 달려면 합산과세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누가 부과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 노원구 구청장 어디 것만 과세하는가? 노원구. 근데 의정부시에 있대. 그럼 노원구청장이 의정부시에 있는 걸 과세해 못해? 못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그러면 누진세를 피하는 방법은 높은 누진세를 적용되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 시, 군, 구를 어떻게 하여? 달리하여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 군, 구를 달리하여 과세했을 때 높은 누진 세율에 대한 합산 과세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걸 시, 군, 구를 달리하여 소유하는 걸 피하게 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 단위 지역이 어디다 여러분? 전국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전국. 그러면 이때는 시, 군, 구 달리를 달리했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다 합산하는 거죠. 강남구의 것도 합산, 송파구도 합산, 서초구도 합산, 노원구도 다 합산해서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뭐가 되면은 고액이 되면 다시 한번 뭘 부과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국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게 뭐냐면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지방세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여러분? 국세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에서 국세로 넘어오는 순간 달라지는 게 뭐냐? 첫째 납세지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납세지. 요거는 땅지자 쓴 거야. 그러니까 장소적 기준인데 지방세일 때는 항상 부동산이 어디를 납세지로 하냐? 소재지로 합니다. 소재지. 그런데 국세로 넘어오면 어디 가느냐? 주소지로 간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부동산이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여러분?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러니까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은 누가 항상 과세권자는가? 노원구 구청장이 되는 거죠. 왜? 부동산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죠. 요걸 여러분이 부동산 학교에서 토지의 물리적 특성 중에 하나 배웠던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성, 고정성, 위치 고정성. 그러니까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죠. 의정부시했다. 그럼 그건 영원한 누가 과세권자 되는가? 의정부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하는데? 소재지로 하는데 국세로 넘어온 순간 뭐로 바뀐다 여러분? 주소지로 바뀐다는 얘기야. 소유자의 주소지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런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과세권자, 관할 과세권자는 누가 되는 거냐? 지방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죠 뭐.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과세권자 누구 그랬죠 여러분?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누구 그랬죠 여러분?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다 그랬죠. 재산세는 누구다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권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작년부터 개정된 게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가 과세권자로 봅니다. 그렇죠.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세종자치시장은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어디로 오면은 국세로 오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냐? 세무서가 된다. 세무서. 그래서 주소지를 관할한 세무서장이 뭐가 되는 거냐? 과세권자. 그래서 모든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뭐가 된다 여러분? 세무서가 과세권자지만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게시판에 질문하신 분인데 이 한 얘기를 또 물어보네요. 예. 그래서 취득세는 결론 누가 부과하는 거다? 도지사 또는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 부과한다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된다고 여러분? 도지사. 근데 서울이나 인천은 누가 되는가? 구청장이 된다.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자다? 시장이나 군수. 근데 서울이나 특별시는 누가 된다? 구청장.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는 다르지만 국세는 종류와 관계 이시 없이 누가 나온다? 항상 세무서가 과세권자가 나온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438조 종합부동산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 시험에는 절대 안 나와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할게요. 밑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보유자, 밑줄.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앞에다 동그라미 쳐. 뭐 고액.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종부세는 아무나 낸 세금이 아니야. 아무나 낸 세금이 아니라 바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만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제 밑줄 뭐다? 국세로 넘어왔다. 그 다음에 보유세다. 뭐 하는 단계에서 부과하는가? 보유 단계. 그리고 응능과세, 응능세 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대로 보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밑줄 거기 2번 누가 부과한다 그랬어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밑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누가?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가 그대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3번 종합부동산세는 자 밑줄 전국. 그렇죠. 전국. 이런 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단위 지역이 과세 단위 지역이 시군구가 아니라 어디로 바뀌고 있다 여러분? 전국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가액을 자 밑줄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에서 무슨 세율 적용한다? 누진세 적어주세요. 대인세.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여러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이러한 성격의 조세를 뭐란다 여러분? 대인세. 전형적인 대인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대인세.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대인세는 항상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고 무슨 세율을 정한다 여러분? 누진세율.
그리고 4번 밑줄 주택, 종합, 별도 밑줄. 개인의 경우는 지우세요. 개인의 경우는. 왜냐면 종부세는 개인, 법인, 단체 구분 없이 다 내는 거야. 그래서 마치 개인일 때만 적용하는 듯한 말이 나오죠. 아니야. 주택, 종합,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래서 종부세 과세 물건은 몇 가지냐? 3가지야. 여기 밑줄죠. 주택, 종합상 과세 토지, 별도 합산 과세 토지. 그래서 종부세 과세 물건은 몇 개요? 3개. 이때 여러분 주택할 때 주자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종합합산 과세 토지할 때 종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별도 합산 과세 토지할 때 별자 동그라미 치시면 동그라미 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종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부세에서 주종별 모르면 게임은 끝난 거야. 그래서 주종별. 그리고 얘들은 적으세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가신 애들이죠? 누진세율로 가신 애들이야. 적어나 여기 나와 있는 주종별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가진 애들이다고요? 누진세율로 가진 애들이야. 걔들에서 종부세도 또 무슨 세율로 가져야겠다는 얘기야. 누진세율로 가져야하는데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로 가져야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나머지는 뭐 보시고요. 자,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쭉 넘어가셔갖고 우리 439쪽에 공시가격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 자, 공시가격이라면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이 여기 법률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이건 안 바뀌었네.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지우시고요. 그냥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바꾸세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따로 생겼어요. 근데 이게 책에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하여 밑줄 무슨 가요, 여러분? 공시된 가요. 이때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공시는 어디서 배우시냐면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웁니다.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웁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지금 학개론에서 여기 들어갔네? 아직 안 들어갔나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서 뭐 한다고 여러분? 공시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국장은 누굴 말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는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며칠자 기준? 1월 1일자 기준에서 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뭐하여? 조사해서 뭐 한다고 여러분? 공시합니다. 이때 1월 1일자로 기준 나오는 것이 토지와 주택만 공시가 되고 있고 건물은 아직 공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운다고 여러분? 부동산 학계에서 배우는데 제가 먼저 급해서 제가 먼저 기본적인 내용 하는가? 성질 급한 놈이 먼저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져요. 성질 급한 사람이 지는 건데. 그래서 요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가액을 공시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공시된 가격. 이때 이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개별 공시지가. 근데 여러분 지가니까 땅지자에 가액 가자를 쓴 거니까 토지 가액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개별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토지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 그 다음에 주택은 여러분 건축법 배우셨어요? 공법 시간에 건축법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응? 들어가긴 들어갔어? 이놈의 빨리 안 들어가고 그러면 또 내가 하잖아. 자,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의 규모와 소유권의 형태에 따라서 뭐와 뭐를 구분하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배웠어요? 네. 그래서 단독주택을 보는 경우, 공동주택을 보는 경우. 그래서 뭐 여러분 그건 배웠다 그러니까 잠깐 얘기합시다. 차이는 없겠지만. 자, 공동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뭐죠 여러분? 아파트, 또 연립, 또 다세대야, 다세대. 여기까지가 연립. 공동주택. 뭐부터? 다가구 주택부터 이제 뭐로 가는 거야? 단독주택. 그러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규모도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주택은 소유권이 2개 이상이 나오는 거고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하나만 나오는 거야. 이때에 이 단독주택에서 뭐가 나온다?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일 때는 무슨 가격이 나온다?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돼.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오피스, 공장용 건축일 때는 아직 공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렇게 토지와 주택은 공시된 가격이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얘는 며칠자로 나오냐?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가 돼. 그리고 얘들은 매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뭐를 과세할 때는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요게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랬죠. 시가 표준액.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가격이 10억으로 공시가 됐어요. 이건 고가 주택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짜리 공시했다고요? 10억짜리로 공시했다고요. 그러면 이 10억 원에 대해서 뭐를 과세할 때는 지방세로 갔을 때는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다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된다 그 얘기야. 그런데 뭐로 과세할 때는 국세로 과세할 때는 이제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러면 이때 대신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여러분? 기준시가라는 것이 상속세와 그 다음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무슨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준시가가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를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 공시된 가액으로 표현합니다. 공시된 가액. 그래서 요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짜리 공시가 됐다고요? 10억.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세인 상속세나 증여세를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요 10억이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시가 표준액이란 말은 선생이 짧다고 분필도 짧은 거죠? 자, 시가 표준액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말이야. 놓치면 안 돼. 근데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야, 국세야? 국세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못 나와?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이 못 나와. 그래서 종부세는 그냥 이 공시된 가격을 그대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 그대로 공시된 가액이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440쪽에 보시면요, 여러분. 440쪽, 5번 있습니다. 과세 구분 및 세액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예, 요 5번 별표 3개. 얘가 여러분 2005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 시작할 때 2005년부터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던 멘트입니다. 별표 3개 표시하세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자, 같이 봐요. 양가를 본 종합부동산세는 자, 뭐와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하나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다시 동그라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뭐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합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종부세는 몇 개로 구분하라? 2개 뭐와? 주택과 토지. 근데 양가로 2번 토지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토지분 뭐 여러분 동그라미 종합합산세액 그 다음에 다시 토지분 동그라미 뭐 별도 합산세액을 뭐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은요. 종합부동산세액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한다. 뭐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요 두 개를 뭐한 금액을 하고 여러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요 토지분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냐? 두 가지. 종합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 바로 종합부동산세액과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세액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한다. 그래서 결론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
이때 과세 대상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주정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주정별.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야?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죠. 저는 정말 저희 집 사람이 이 공부한다면 정말 천사라 보일까? 어느 별에서 오신?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는 뭐죠? 집에 가면 아저씨가 맨날 업고 다니죠, 여러분들. 업고 다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울까, 아저씨가. 집, 가정 잘 지켜. 거기다 또 공인중개사 공부하겠다고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은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원하는 이상형의 바로 우리 처가 될 사람이 재산세도 없다. 종부세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 대안은 뭐라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갖고 있어야 돼. 그것도 없으면 하지 마. 너무 당신들만 힘들어진다. 그 먹여 살릴래 봐야. 얼마나 힘든데.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다. 쪼쪼쪼쪼 하고 있어. 쪼쪼쪼쪼 그러고 있어.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해? 계속 나가서 그리고 가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줘야 되지. 결혼을 애초부터 잘해야 돼. 나같이 되지 마. 그래서 자, 제가 만약에 다시 새로 환생을 해갖고 다시 태어난다면 첫째, 종부세 내는 여자 만날 거. 없으면 최소한 뭐라도 내라? 재산세라도 내라. 그것도 없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인중개사도 좋다. 그러나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종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뭐 주택가 종합상가토지와 뭐 별도 합산가세토지. 그러면 주의 하나. 요때 요 주종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 하나같이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 내들만 누진세율로 과세 내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 내들은 비례세율로 과세 내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 종부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요. 최근에 2017년 이전에는 3년간 계속해서 이거 물어봤어. 종부세 과세 대상 물어봤어. 종부세 과세. 그러면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딱 우선 뭘 찾아야 돼? 세 가지 뭐 주종별 이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주종별이 아니면 종부세 과세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럼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 내들이 바로 뭐냐? 분리과세토지죠. 분리과세토지는 세율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0.07%짜리, 0.2%짜리, 4%짜리. 이거 우리 어떻게 했죠?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꼴어.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 거야? 맨날 나만 외워. 왜 여러분이 외워야지. 그 여러분이 거의 지금 감독관 수님도 한번 해봐 해놓은 거 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된 분리과세토는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비례세로 과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물도 다 기본이 0.25%로 과세했죠. 다만 꼴로는 역시 몇 프로짜리였죠? 4%. 그 다음에 주택일 때 뭐는 별장. 얘는 몇 프로짜리였죠 여러분? 4% 과세했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된 뭐 분리과세토지, 건축물, 별장은 뭐만 과세하고 재산세만 과세하고 종부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된 누진세로 과세된 뭐는 주택가, 종합가, 별도는 재산세도 과세하고 또 뭐도 과세한다? 종합부동산. 결론 냅시다. 아, 난 모르겠어. 그러면 딱 그냥 세 가지. 무슨 별? 주정별. 요 놈이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가 됐고요? 누진세로 과세내드리고요. 얘들이 전국에 있는 주택가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를 합해서 그 합한 공시된 가격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일 때는 한 번 더 뭘 때린다? 종합부동산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어떻게 되다고요? 주종별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 과세 대상 정리했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이 종부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 어떻게 보면 과세 대상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판 살 테니까 판 사는 거 나중에 사진 카메라를 찍으시면 됩니다. 쓰지 말고 저는 그냥 핸드폰 카메라 찍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자꾸 어차피 여러분 수업 끝나면 책 안 갖고 가잖아. 책장에다 집어넣고 가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서 또 꺼내잖아. 그러니까 세법은 일주일에 한 번 나갔다 들어가. 그러니까 뭐라도 찍어라. 카메라라도 찍어라. 카메라 들고 다니잖아. 그 여러분 전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 한번 오늘 수업 들은 거 한번 훑어보는 것도 괜찮아. 좋은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때 주택가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 있느냐? 그러면 첫째, 자 종합부동산세도 무슨 세냐면 보유세요. 그래서 항상 어느 현재로 따진다? 6월 1일. 이게 첫 번째 스타트. 어느 날 현재? 6월 1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6월 1일이 어떤 날이야? 과세 기준일이죠. 보유세를 과세 또 어떤 현재로 과세한다? 6월 1일 현재로 과세합니다.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엔드. 종부세는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고 했죠, 여러분? 재산세를 전제로 하는가?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기억할 거. 종부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 여러분? 재산세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재산세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무슨 뭐 납세 의무자야 돼? 재산세 납세 의무자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야.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도 엔드 둘째. 국내에 있는 전국에 있는 요 주택가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를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뭐하여 합산해서 아주 중요한 말 나왔네. 이제 요게 종부세 특징이야. 종부세는 과세 단위 지역이 시, 군, 구가 아니라 어디다 여러분? 전국, 국내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주택이나 종합합산과세 토지나 별도합산과세 토지를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이거 무슨 가격을 합산하냐? 소유자별로 공시된 가격을 구해서 그 공시된 가격의 합계액이 공시된 가액의 합계액이 주택은 얼마 초과냐? 6억 원 초과고요. 6억 원 초과. 주택은 공시된 가격이 얼마 초과된다고 여러분? 6억. 6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요.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얼마 초과해야 되고요? 5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요, 여러분.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얼마 초과되느냐? 8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뭐 6억, 5억, 80억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종부세에서 가장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택은 공시된 가격이 얼마 초과된다고요? 6억 원을 초과됩니다.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얼마 초과된다고요? 5억 원을 초과됩니다.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얼마 초과된다고요? 80원입니다. 자 주의사항 여기는 다 뭐죠, 여러분? 초과입니다. 초과.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이 여러분 딱 6억 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이 얼마다고요? 6억. 그럼 저는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왜? 6억 원을 초과해야만 되는가? 초과해야 돼. 6억 원까지는 과세 안 하고 6억 원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초과액에 대해서 뭘 때린다? 종합부동산 때리는 거야. 초과액에 대해서만 때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뭐를 외워야 된다고요? 6억,
5억, 80억.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봐. 주택은 6억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종합합산 가치토지. 여러분 종합합산 가치토지는 무슨 성격의 토지랬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종합합산 가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가치토지는 무슨 성격의 토지랬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졌어, 우리? 별사종비. 아, 그거, 그거. 어떻게 외웠어, 우리? 별사종비. 이렇게 했잖아. 별사종비. 여러분 외워야 돼. 외울 건 외우자 돼. 지금이라도 입문 단계라도 기본적으로 외울 건 외워야 돼, 여러분. 그냥 수업만 듣고 집에 가면 안 돼. 복습해야 돼.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끝나고 벌써 40시간 남아서 공부하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1년 금방 간다. 진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스타트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좀 공부 좀 하고 책 좀 보고 이제 내가 책을 보면서 이해 좀 하고 이제 좀 정리 좀 하려면 벌써 시험 접수하고 여러분 그냥 시험 보러 가는 거야. 1년 금방 간다. 진짜 여러분 뭐 한 것도 없는데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본대. 진짜 그렇게 돼 여러분. 그래서 외울 건 외워야 돼. 입문 단계라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주택은 얼마? 6억. 종합 얼마? 5억. 별도는 얼마? 80억을 뭐 할 때 초과하면 그 초과는 무슨 초과는 뭐에 대해서만 금액에 대해서만 뭘 때린다? 종합부동산세 때리는 거 여러분. 예. 그러면 요거 예를 들읍시다. 자, 갑시가 A주택가, B주택가, C주택 몇 개를 갖고 있냐? 3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보니까 공시된 가격을 보니까 A주택은 자 5억 원으로 공시가 되어 있고요. B주택은 4억으로 공시가 되었고요. C주택은 3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요. 소재지를 보았더니요. 소재지를 보았더니 A주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고요. B주택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고요. 의정부시에 있고요. 요즘 뭐 성남시장이 하도 TV에 잘 나와갖고. 요거 C주택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대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갑은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고요? 3개. 그러면 일단은 A주택, B주택, C주택 기본적으로 보유세 뭘 때리려면 재산세 때리는 거죠. A주택은 누가 과세권자 되는 거야? 누가 과세권자? 노원구 구청장이 과세권자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때렸어. 몇 개? 하나. 또 B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누가 때렸어? 의정부시장 B주택 재산세 때렸단 말이야. 누가 갖고 있지만 갑거지만 상관없어요. 대물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 C주택은 누가 때려서 강원도 평창 군수가 C주택 재산세 때렸죠. 그래서 재산세 몇 개 나왔어? 3개. 물건이 몇 개니까 3개. 단 누가 내는 거야 이거를? 갑이 내야 되죠 뭐. 갑이 3개를 갖고 있는데 대물세는 각각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죠. 그래서 따로따로 뭘 때려서 재산세 때렸어. 근데 뭐를 달리하고 있죠 여러분? 시군구를 달리했죠. 그러면 이때 갑은 6억짜리를 초과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6억 초과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냐? 아니. 종부세를 때릴 때는 물건별로 때리지 말고 이거 다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물건을 봐라, 사람을 봐라. 사람을 봐라는 얘기야, 사람. 그러면 이때 갑이 갖고 있는 A주택은 5억, 4억, 7억 되니까 얼마 되는가 그러면 12억 원이 바로 공시된 가격이 뭐가 되는가? 합계액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개별로는 6억 초과가 없지만 6억 초 없지만 합산하니까 얼마가 됐냐 여러분? 12억. 그럼 얘는 값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왜?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전국에 있는 주택의 가액을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공시된 걸 합해서 주택일 때 얼마 초과니까 6억 초과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했으니까 여기 대해서 뭘 때린다? 종부세 때리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합한 가격이 6억 이하면 종부세 내지만 안 내지만 6억 이하일 때는 안 내지만 6억 원을 뭐 하게 되면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서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를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바로 종합부동산이다. 자,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종부세 세액 계산 한번 지나? 잠깐 이건 뭐 지금 당장 입문 단계에서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흐름만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은 항상 모든 조세 세액은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어. 우리 세법은 결론 이거 계산하는 거랬죠? 세법은 이거 계산하는 거야. 얼마예요? 이때 얼마예요는 계산 요소가 몇 가지야? 두 가지. 뭐에다가?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 거야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과세산 이렇게 배웠죠. 과세산. 저 있는 산이 무슨 산이야? 네. 저기 여기가 뭐 수락산이 아니라 우리 무슨 산이야? 과세산이야. 과세산. 절대 놓치면 안 돼. 입문 과정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 세법이라는 놈은 뭘 계산하는 거다? 세액을 계산하는 법인데 이때 모든 조세 세액은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종부세는 무슨 가격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 여기 공시된 가격. 그래서 과세 물건별로 무슨 가에 공시된 가격 합계액에서 뭘 빼느냐? 과세 기준 금액을 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재산세 과표할 여러분 재산세 과세표는 기억나요? 구조? 그렇죠. 뭐 웬 개가 짖나 싶죠. 재산세 과세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데 네모 곱하기 네모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도 그러니까 첫 번째 네모가 뭐였죠? 시가표준에 시가표준에 곱하기 뭐가 나온다 했죠 여러분? 공정시장가표를 나온다죠. 근데 지금 시가표준액이란 말은 이제 여기에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왜 못 나오냐면 시가표준액은 뭘 과세할 때만 나온다라서 지방세야. 근데 우린 지방세가 아니라 지금 뭐니까 국세니까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이 못 나오고 그냥 그대로 무슨 가격이 나온 거야 여러분? 공시된 가격. 그걸 소유자별로 뭐 한 거? 합한 거에서 과세 기준 금액. 여러분 요거를 우리는 뭘 하냐면 여러분 꼭 정원해서 요거를 뭘 하냐? 과세 기준 금액이랍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때 기준된 금액 얼마? 6억, 5, 80억. 이거는 뭐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뭐 되면 여러분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이용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손가락 마디마디 다 적어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공시된 가격 합계에서 뭘 빼라 여러분? 과세 기준 금액을 뺀 금액. 여기다가 보유세니까 한 번 더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재산세에서 보았던 네모 곱하기 네모이다 라는 구조와 똑같네요. 다만 재산세는 여기가 시가표준액이었던 거고 종부세는 시가표준액이 못 나고 공시된 가액 합격이 나고 여기서 뭘 빼라? 과세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다 뭘 곱해라 여러분? 공정시장가별.
이때 여러분 공정시장값을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우리? 토지와 건축물은 공정시장값을 몇 프로 했죠 여러분? 70, 주택은 60,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했죠? 토건은 70, 주택은 60 그랬죠. 아 여러분이 외워야 돼. 왜 여러분 쳐다보고 있고 내가 외우고 있어. 자 같이 시작. 토건은 70, 주택은 60. 그래서 이런 걸 따로 외우지 말고 카메라에다 딱 찍어놓고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다가 뭐가 나올 때 간주 중일 때 이런 거 한번 치고 들어가는 거야. 어? 간주 중일 때 놀지 말고 공장이 다니다 이가 사랑한 공공치는 놈의 사표는 꼬로 요요요 별사 종비 도토제노저 떼제 여러분이 할 거 왜 내가 하고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랩으로 딱 쏴주면은 노래방 기계도 탐복합니다. 빰빠람빰 왕년에 놀아보셨군요 그러면서 100점 줄 거야. 자 요거 종부세 과표는 뭐다? 네모 곱하기 네모인데 역시 요 네모 곱하기 네모는 모아봤던 것과 똑같아? 재산세와 똑같다. 다만 재산세는 시가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표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시가표준이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오고 무슨 가격이 나왔다? 공시된 가격. 여기서 뭘 빼라? 과세 기준 금액을 뺀 금액에다 뭐 한 번 더 곱해라?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라 그랬어. 이때 여러분 역시 요 공정시장가표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공정시장가표인데 고맙게도 재산세에서는 토건은 70, 주택은 60이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종별, 저 주종별 모두 얼마냐? 80%입니다. 모두 80%. 모두 몇 프로? 8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갖고 한번 예를 듭시다. 자, 다시 한번 갑이 A주택, B주택, C주택 몇 개 갖고 있어요? 3개. 그럼 각각 주택별로 뭘 때린 다음에 재산세를 3개를 때렸죠? 자, 그리고 그 재산세를 때린 요 갑의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된 가격 합백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네? 10억. 그럼 얘는 얼마 초과했으니까? 6억 초과했으니까 한 번 더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냐? 공시된 가격 합격 얼마? 12억. 12억 원에서 주택일 때 과세기준 금액 얼마죠? 6억. 에다가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 몇 프로? 80% 곱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가 12억 원에서 얼마 빼고 여러분? 6억 원을 뺀 금액. 그럼 얼마? 6억 원에 대해서 몇 프로만 과세하라? 80%만 과세하라. 그래서 종부세 과표는 얼마 되는가? 6, 8이 48, 4억 8천만 원에서만 뭘 때리는 거 여러분? 종부세 과세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갑의 모든 주택가 합격은 얼마냐면 12억. 그럼 12억 원이니까 6억을 초과해서 뭘 때린다? 종부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금액은 12억을 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해서 12억에서 얼마 빼고 과세기준 금액? 6억을 뺀 금액 6억 원에다가 공정시장가비를 몇 프로? 80% 곱한 금액 얼마? 4억 8천만 원만 뭘 때린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부세 과세되는 금액은 얼마만이야? 4억 8천만 원만 종부세 때립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제 과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뭘 곱해야 되는 거죠? 세율을 곱해야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가 나오는 거죠. 종부세 산출세.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가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다 무슨 세율밖에 없냐? 누진세율밖에 없어요. 누진세율. 그래서 주택일 때는 0.5%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종합합산가세토지 뭐 0.75%부터 2%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역시 0.5, 0.6, 0.7 3단계 초과 누진세.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세율밖에 없다 여러분? 누진세율밖에 없습니다. 종부세는 누진세율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왔네요.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가? 종합부동산 세액이 남은 자 여러분 자 여기 잠깐 가봅시다. 요거 자 여기 재산이 있어 주택이 있어. 그래서 일단 뭘 때려서 재산세. 근데 그 재산세를 때린 주택의 가액을 모두 초과했더니 얼마 초과했다 주택일 때? 6억. 그럼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다시 뭘 때려서 죠? 종부세. 그럼 재산세가 부과되는 상태에서 종부세 때리니까 무슨 과세가 되더라? 이중과세. 그럼 이중과세 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재산세 부과하는 부분에는 뭐를 빼내야 된다? 재산세를 빼내야만 종부세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이중과세. 요게 나와 요게. 그래서 자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여기는 여지없이 항상 뭘 빼느냐? 이중과세액을 빼야 돼요. 이중과세액을 빼낸다. 이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종부세 세액이 남은 여기서 무조건 뭘 빼야 된다? 이중과세를 빼야 돼. 이걸 안 빼면 재산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이미 이 금액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상태야 안 부과되는 상태야? 부과되어 있는 상태야 이미. 다시 한번 재산세는 아니 종부세는 이미 뭐가 과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재산세. 이미 이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가 과세인데 또 뭘 때리니까 종합부동산을 때리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과세가 돼? 이중 과세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뭐하라? 빼라. 그래서 뭘 빼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뭘 빼는 거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분야 뭐를 빼는 거다? 재산세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빼는 거다고요? 재산세. 여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 뭘 빼는 거냐? 이렇게 재산세 빼는 거다. 이거 물어본 적 있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 이중과세액은 뭐를 말하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금액 얼마 여러분? 얼마? 4억 8천만 원. 그래서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뭐를 빼내는 거다고요? 재산세를 빼낸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 몇 번? 한 번. 그럼 이건 이제 안 나와. 그럼 무슨 요게 중요한가? 무슨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는 거다.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남은? 이걸 빼고 나면 이제 종부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냐? 아니, 모든 보유세는 마지막 뭘 따진다 그랬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을 따진다 그랬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안 나죠? 재산세 할 때 마지막 우리 뭐 했어,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따졌죠. 자,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몇 프로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150%.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는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몇 프로 초과하지 마라? 150%. 똑같이 종합부동산세도 뭘 따진다? 세부담. 그러니까 올해 종부세가 나오면 이걸 그대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와 비교해보라? 세부담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그래서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이 종부세가 되는가? 적은 금액이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은 항상 올해 거와 뭘 비교하라? 작년에 부과된 거. 그래서 당해년도 세액이 나왔어. 이걸 말하는 거야. 당해년도 세액이 나왔으면 이걸 그대로 고지서 보내지 말고 작년에 부과된 직전연도 세액에 뭐를 초과하지 마라 여러분?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이게 뭐다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자, 다시 한번 보유세는 계산이 되면 그대로 고지서가 보내는 걸 아니라 그 나온 올해 부과된 세액이 나오면 그거를 뭐와 비교해서 작년에 된 부과된 세액을 비교해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초과하지 마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라. 여러분 재산세를 원칙이 몇 프로였죠? 150%.
단 주택은 주택에 가에 따라서 105, 110, 130%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웬 개가 짖나 싶죠. 웬 개가 짖나 보다야. 그래서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초과하지 말라고요? 상한선. 이때 종부세는 여러분 무조건 150%입니다. 종부세는 예외 이시 없이 상한선 무조건 몇 프로다고요? 150%.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할 때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몇 프로를? 150%를 올해 부과하시는 세액이 뭐다? 최대 세액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종부세를 계산하는 구조, 여기까지가 납세의무자. 그래서 세 카트로 카메라를 들고 찰칵찰칵 세 카트로 찍어야 돼.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